여러분 웹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웹툰의 호랑이 형님이라는 작품을 아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재했으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일본 만화인 나루토 역시 저는 연재 시작했을 때부터 봤어요. 나루토는 완결까지 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만화나 웹툰을 보면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번 국어시험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매체 비평 단원을 그냥 달달 외우려고만 하거든요. 솔직히 정년이라는 웹툰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뭐가 중요한지 감도 안 오고 대체 뭘 비평하라는 건지 막막하시죠? 하지만 이 영상 하나로 정년이 비평문 문제는 완전 쉬워집니다. 시험에 나올 포인트 딱 4가지만 잡아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강의 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시험 직전에는 외솔 클래스룸의 기출문제 정리도 반드시 풀어보세요. 오늘 강의는 지학사 공통국어2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웹툰 정년이가 도대체 어떤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172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웹툰의 장점을 흔히 무한함이라고 말합니다. 상상력, 소재, 장르에 제약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웹툰 정년이는 아주 특이하게도 시작부터 웹툰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소리입니다. 웹툰은 눈으로 보는 매체잖아요. 주인공 정년이가 아무리 목청껏 판소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웹툰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죠. 그런데 이 작품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필이면 소재가 여성 국극이에요. 여러분, 여성 국극이 뭔지 아세요? 여성 배우들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역할을 맡는 찬극인데 1950년대에 잠깐 인기였다가 사라진 정말 낯선 장르예요. 독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소리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저도 솔직히 여성 국극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찬극의 소리겠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비평은 느낌대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년이는 이 소리의 한계를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보이게 만들었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 노래 부분은 글자체를 바꿔요. 그리고 물결표를 써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런 식으로요. 독자가 아, 지금 노래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서 서체 변화의 효과로 자주 나와요. 글자체를 바꾸었으니까 서체에 변화를 준 겁니다. 둘째, 영화 촬영 기법을 활용합니다. 노래 시작 전엔 인물을 클로즈업하고 소리를 내뿜을 땐 하이 앵글로 전체를 보여주고 다시 손동작과 표정을 확대해서 그려요. 클로즈업은 가까이 찍은 장면이고 하이 앵글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예요. 이런 용어들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정년이가 판소리하는 장면에서 관객들의 놀란 표정까지 함께 그려서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각적으로 전달해요. 이런 역동적인 연출을 통해 청각을 시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두 번째, 웹툰의 한계는 평면성입니다. 웹툰은 평평한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국극 공연은 무대라는 입체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술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정년이는 영화처럼 다양한 카메라의 위치를 활용해요. 무대 전체를 한 번에 보여줬다가 배우 얼굴에 땀방울까지 확대했다가 군무 장면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가 극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이걸 시점의 다변화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오버랩 기법이에요. 배우가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두 얼굴을 겹쳐서 그려요. 영화에서 오버랩은 보통 시간을 겹칠 때 쓰는데 여기서는 인물을 겹쳐버렸어요. 정말 창의적인 시도죠? 배우와 캐릭터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한계는 무대 공간의 제약입니다. 무대는 한정된 공간이라 주인공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쉬워요. 이걸 단선적 서사라고 하는데 정년이는 이것도 멋지게 해결합니다. 다시 개념 명심하세요. 방금 주인공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댓글로 달아보세요. 벌써부터 개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주인공 정년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도행이라는 캐릭터 보세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작품을 해설하는 역할까지 해요. 독자들이 여성 국극을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죠.
허영선은 어떤가요? 처음엔 무대는 혼자 서는 거야 라며 이기적이었던 인물이 정령과 경쟁하면서 성장해요.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법을 배우죠. 인물의 캐릭터성이 바뀌는 겁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홍주라는 더 놀라워요. 그냥 주인공 친구인 줄 알았는데 자명고 공연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줘요. 완전 반전이죠? 이렇게 여러 인물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걸 입체적 서사라고 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꼭 외우세요. 네 번째 가장 깊은 한계는 편견입니다. 작품의 시대 배경인 1950년대에는 온갖 편견이 존재했어요. 성별, 신분, 예술에 대한 편견까지요. 정연이는 처음에 여자가 남자 연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도행은 양반 출신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기생 출신을 낮춰봤어요. 영선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클래식만 고급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변해요.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극복해 나가죠. 그 결과가 무대 위에서 폭발합니다.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한 할아버지가 처음엔 여자가 남자 연기하는 걸 못마땅해 했는데 정연의 군졸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생이라를 외치는 그 진심 어린 연기 앞에서 모든 편견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국극을 하려 하느냐? 이 질문은 작품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정연이 어떻게 대답을 바꾸는지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국극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여깁니다. 중간에는 방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밝힙니다. 마지막에는 진정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술적 열망을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곧 정연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인물의 내적 변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작가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왜 하필 낯선 여성 국극을 소재로 삼았을까요? 작가는 웹툰이라는 형식이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즉 무한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대비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계와 극복을 매칭하는 방법입니다. 소리의 한계는 시각화로 극복합니다. 평면의 한계는 다양한 기법으로 극복합니다. 무대의 한계는 입체적 서사로 극복합니다. 편견은 인물들의 성장으로 극복합니다. 둘째, 비평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인물, 주제, 시대의식을 다룹니다. 형식은 표현, 기법, 앵글, 오버랩 같은 요소를 말합니다. 셋째,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평문 작가는 정연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정연이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웹툰이 가진 무한함을 증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계 극복 방법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시험 목표 점수도 함께 적어주세요. 다짐을 글로 쓰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지학사 출판사의 시험 범위를 완벽히 분석해드릴게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확실히 올라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